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죠.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올라갔다가 또 그 수준이 거의 하루는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고요. 또 어떤 날은요 폭등에 가깝게 올라서 시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입니다. 뉴욕의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또 1317.8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1320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시장은요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추세선을 보세요. 얼마나 폭등락인지 올해만 보더라도요. 2023년 1월 6일에 1268.2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올해 최저치 2월 13일에 1229.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 2일에는요. 1341.2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더니 10월 25일에는요. 10월 3일에는요. 1361.1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입니다. 11월 20일에는 다시 1286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2월 8일에는 다시 또 1317.8원, 1320원까지도 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참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롤러코스터 장세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은 폭등과 폭락이 난무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달러 가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가치는 106.7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나타내 줍니다. 100이 넘었으면 달러 가치가 높다예요. 뭐보다 높다?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화, 영국이죠. 캐나다 달러나 스웨덴의 크로네나 스위스의 프랑보다 가치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6개 통화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지난 12월 1일에는요. 달러 인덱스가 102.65를 기록하다가 12월 8일에는 103.96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은. 이게 가치와 환율을 확실히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또 배경이 뭐냐? 바로 말입니다. 이거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시장에 있는 달러를 끌어들이겠죠.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달러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내리면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넘쳐나니까 아무래도 말입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더 적은 원화를 준다는 사실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환율은요 떨어지게 돼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원화 가치는요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폭등락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율은요,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만큼 말입니다. 출렁거린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에서는 제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동안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나 혹은 민간 영역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이나 여기는 고용 참사라는, 참사까지는 아니지만 고용 쇼크라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먹혔거든요. 그런데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인구는요, 11월에 19만 9천 명이 늘어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3.7%로 떨어졌으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소리보다가 금리가 동결시키는 게 길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이 좋다는 것은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굳이 말입니다. 금리를 안 내린다는 측면, 그것을 고려하면 시장에서는요,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급하게 서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급하게 서둘다가 항상 망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과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환율에 대한 것은 아마 정부도 신경을 바짝 쓸 거예요. 게다가 수입 물품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가에 얼마나 자극을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 가면서 사실은 환율을 결정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슈퍼 엔저에다가 또 내년 4월 총선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출을 흑자를 오래 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굉장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거고요. 그 고민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사실은 당분간은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